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전된 그런 하루죠. 대부분의 업종이 뭐 추세 반전보다는 이제 추세 강화를 해나가는 그런 구도의 흐름으로 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가 결국은 최근의 조정이 말 그대로 이제 조정일 뿐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는 그런 시그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셀트리온도 이제 공시를 통해서 합병 주관사를 선정한 것을 이제 밝히면서 합병에 대한 공식화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합병에 대한 공식적인 돌입에 대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추세 반전과 또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트리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전체 이제 주식시장 하에서 이제 수익 극대화 전략을 펼치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두마차,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바이오가 이제 가장 끝단에서 또 이제 여전히 바닥권을 헤매는 바닥권을 탐색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이제 합병 절차가 결국 이제 업종의 반전에 또 상승 추세로 돌리는 그런 흐름의 이제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성장 업종에 대해서 이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이제 선회해가지고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실행을 해야 되죠. 지금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사실 시장의 분위기보다 조금 밋밋해요.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3,000포인트에서 물려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결국은 생각보다 조금 분위기가 좀 달아오는 분위기가 좀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인데요. 결국은 실행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지금의 어떤 강한 상승의 어떤 흐름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결국 이제 적극적인 교체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확신이 필요하겠죠. 확신을 가지려면 역시나 스터디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필승의 전략 위해서 시장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3조입니다. 13조의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 선물 대량 매수, 완연한 진성 상승이죠. 상승 종목 수가 뭐 좀 압도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좀 중요도가 높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상승한 날에 주도권을 쥐고 지수를 같이 견인해줬던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주도준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6%, 거래대금 많이 터졌지만 상승 종목수는 작았다. 코스닥은 1.5% 상승했고 900포인트 가까이 붙였습니다. 거래대금 역시나 12조 수준이니까 꽤나 많이 터졌어요. 상승 종목수 코스닥은 월등히 많았습니다. 거의 한 1000종목 가까이 많았기 때문에 2배 정도 많았고요. 수급이 오늘 아주 깔끔했던 것 같아요. 상승의 뭐 표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급 구도였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2100억, 기관은 50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800억 순매수,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15,0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이제 일자별 흐름을 보면 7월 10일부터 선물이 순매수로 좀 돌아섰죠. 그때 5,400계약, 그 다음날 4,600계약으로 한 10,000계약 샀고요. 오늘 한 3,000계약, 그래서 도합 23,000계약 정도를 사흘 동안 이제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진 이제 이 금액으로 쳐야 되겠구나. 3조 원에 달하는 선물 이제 순매도를 했던 포지션을 상당 부분 되돌렸다. 이건 월요일까지 치면요. 월요일까지 치면 사실 거의 다 이제 청산시켰을 걸로 좀 추정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의 어떤 대량 매도를 빠른 시일 내에 걷어들이면 우리는 중기 상승 국면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견을 드렸는데 뭐 그거 바로 이제 돌려버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돌리는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스마트 머니라 불리는 이제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이제 팀들이 있잖아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또 이제
큰 손들, 그들이 이제 입장에서는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 뭐 확실한 상승인 건 이제 뚜렷하게 이제 보인 거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완전히 돌려 세우는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매집된 종목들을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시세를 오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독 상한가 종목 또 이제 10% 이상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태성,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기판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뭐 엄청나게 이제 강한 어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또 이제 주도 업종 내에서 이제 계속 주도력을 보였던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 보이다가 다시 재차 신고가 내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런 것 대표적인 게 이제 ISC라든지 제우스라든지 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확실히 지금 주도권을 반도체가 쥐고 있고 또 이제 시장은 상승 추세라는 것을 말해주는 패턴이었다. 이수 베타시스 이런 것들도 당연히 4.8% 상승했죠. 그래서 오늘 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증시 보시면 어제 나스닥 증시가 1% 상승하면서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도 같이 상승하게 만들었던 거죠.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전개시켰고요. S&P 500도 역시나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 물가 안정된 거 확인됐고, 또 이번에 한국은행도 금리 동결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국내 금리는 거의 뭐 정점을 좀 찍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가 이제 다운 사이클로 가는 거에 대한 베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상 위험 자산에 대한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상품들, 뭐 채권도 이제 있겠고요. 주식도 이제 성장주 중심이겠고요. 또 부동산도 이제 재차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동산들은 또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베팅하는 그런 어떤 자산들에 대한 어떤 그 구도가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띠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 내에서도 금리에 가장 민감도를 보였던 업종이 대표적으로 바이오, 또 인터넷 플랫폼 게임 같은 업종이었죠. 그리고 당장 실적은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약간 테마지만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산업 부문들,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뭐 이런 쪽이죠. 그런 쪽의 기업들이 이제 움직일 토대를 하반기에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전략에 담아내고 그런 종목들을 리스트업해서 이제 또 저점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상황에 맞게 거기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메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이제 차후의 주인공이 될 종목들을 골라내겠죠. 이미 돼버린 애들은 그렇게 큰 기회를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필요한데,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크로단의 흐름, 큰 그림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메이저의 큰 덩어리의 자금들은 금리에 따라서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의 이제 달걀 이론 제가 자주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이론 하에서 금리에 따라서 자산의 흐름이 이렇게 좀 이제 변동하는 것들을 추적해야 된다. 금리가 정점을 찍었으니 거기에 적합한 자산들과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이제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성장 업종에 수급이 더 이제 붙고 쏠리는, 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 증시가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띌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제 코스닥이 더 강하겠죠.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이 장기 평선 지지하는, 장기 평선을 보세요. 지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중장기 평선,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다시 또 되돌림이 안 나오고 지지력을 계속 보인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트렌디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이클적인.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의 이제 시장의 구도는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 속에 이제 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당연히 성장주 많이 있지만 중우장대하고 이제 시클리컬하고 또 뭐 그런 업종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그나마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 정점에 대한 부분은 코스닥, 특히나 이제 성장 업종,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같은 업종에 더 많은 수급을 넣게 만드는, 유입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업종도 이제 신고가 트라이를 하는 그런 구도의 흐름을 보일 거로 전망되고요. 반도체 업종 최근에 조정받다가 세게 다시 올라오죠. 인터넷 플랫폼, 게임, 또 헬스케어 쪽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이렇고요.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 코스피 쪽에서 최근에 이제 3일 연속 2천억대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들도 3일 연속 순매수 기조 보이면서 수급 구도도 바뀐 거를 볼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 구도 자체가 이제 추세 전환의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는 그런 어떤, 또 금리 민감도를 보였던 안 좋았던 업종들이 살아나는 구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LG엔솔이 이제 추세를 좀 되돌리는, 어제 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은 되돌리는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LG엔솔루션도 시세가 이제 추세 전환 흐름을 보였고요. 포스코홀딩스 3%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게,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이 4월 중순쯤에 고점을 찍은 종목들이 좀 있죠. 그리고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7월 중순이에요. 5, 6, 7, 3개월 조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정석적인 기간 조정의 흐름을 명확히 보이고, 이제 다시 또 신고가 트라이를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이제 신고가 트라이 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또 시세를 분출하는 형태, 또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것들을 암시하는 선두권에 지금 있는 기업 종목들의 어떤 주가 흐름 패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이제 당연히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같은 기업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숏스퀴즈 가능성들을 높다 이제 말씀드렸고, 다시 또 이제 재차 추세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 유지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하고 오늘 삼성 SI도 2%, 3% 상승하면서 2차전지 업종의 어떤 강세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띄워줬고요. 카카오뱅크도 당연히 그 금리 민감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잖아요. 카카오 그룹주들.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도 3% 상승하는 흐름으로 시세를 이제 좀 점차 좋게 만드는 흐름을 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에코프로뱀, 에코프로가 강세. 또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약 10% 상승. 오늘 장중에는 거진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매물들을 흡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 HPSP 이런 종목들도 한 7% 상승하면서 다시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모습을 띠고 있죠. 루닉 같은 또 바이오 섹터에서 대장주 격의 종목도 다시 신고가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구도가, 주도주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알테오젠도 3%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솔브레인도 3% 상승으로 최근에 상승의 구도를 계속 강화하는 모습들. 이오테크니스 HBM 관련주 최근에 21선 지지력 보이고 상승의 어떤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ISC 다시 또 신고가죠. 파크시스템즈 6% 상승으로 신고가 구도로 가는 모습들. 전체적인 종목들이 신고가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신고가로 가는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지오엘리먼트 이런 것도 좋고, 특히나 제우스 많이 좀 강조된 종목인데요. 역시나 이제 지금 그 트렌디함에 맞는 종목들이 보다 더 강한 기조의 흐름이에요. 비메모리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I, 또 이제 뭐 기판, HBM 이런 어떤 관련 수혜, 그런 종목 중심으로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 대덕전자도 10% 상승으로 신고가죠. 그래서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들, 구도들을 볼 수 있죠.
바이오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셀트론 그룹주들이 합병 이슈와 함께 이제 모멘텀을 받았는데요. 오늘 회사가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회 공시가 있었죠. 단독 기사에서 진짜 뭐 합병 절차하느냐 이제 거래소 조회 공시 요구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셀트론은 현재 합병 주관사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 회사 간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 대상, 시기, 방법, 형태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 예. 그래서 일단은 주관사 선정 완료한 거를 뭐 인정했고 공식화했잖아요. 그래서 요건 뭐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합병 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합병에는 셀트론 제약이 가장 반응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네요. 어제 13.9%, 오늘은 또 9.8%. 뭐 이틀 합쳐가지고 20% 넘게 장중에는 뭐 거의 한 3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셀트론 그룹주의 이런 어떤 추세적인 어떤 전환 형태는 뭐 다른 바이오 기업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는데요. 뭐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기업이 뭐 한방에 20일선을 회복하는 11% 급등했고요. 애플 바이오도 이제 최근에 조정을 보이면서 120일선 깼는데 8% 급등. 보로노이도 이제 보시면 6.8% 상승하면서 지지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툴젠도 9%.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센티가 확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SK 바이오팜도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 확실히 바이오까지도 셀트론 합병 이슈가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바이오 업종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질 거라 보는데요. 금리에 대한 정점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 확신을 주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소재 쪽도 강한 종목들이 있었지만 역시나 최근에 이제 그 2차전지 업종의 주도권은 그 장비주들이 이제 쥐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흐름을 내는 종목들이 이제 뚜렷하게 나왔는데요. PNT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 내고 이틀 정도는 조금 음봉이지만 그래도 상승의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인테크도 오늘 신고가 거의 이제 붙이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에이프로라든지 오늘 뭐 TSI 이런 기업들도 뭐 차트 거의 똑같습니다. 신고가로 붙이는 흐름을 보였고 하나기술은 뭐 신고가를 계속 내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장비 섹터의 어떤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하반기에 이제 수주 소식이나 모멘텀들이 집중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섹터를 이게 하루 이틀 상간에 끝나는 그런 시세가 아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반도체, 또 바이오, 2차전지 이 세 개의 업종이 시장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이 하반기에는 돌아가면서 순환매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서는 흐름이 전개됐고요. 우리가 이제 한 3주 정도였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조정받고 눌리는 그런 패턴들을 이제 보였던 구간이었는데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완전히 이제 돌리는 그런 패턴이 외국인의 선물과 또 물가 안정 또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제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로서 흘러가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방을 가리키는 모습들을 좀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삼성전자가 한 2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상위 1위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상한가죠. 700억 정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흐름 들어왔습니다. 삼성 SDI가 560억. 그래서 오늘 뭐 셀트론 오늘 뭐 상승한 종목들 최근에 또 상당히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루닛도 오늘 한 200억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200억 가까이 수급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루닛, 또 셀트론 제약, 또 플랫폼 기업 내에서는 또
DOU가 100억 정도 순매수 보이면서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이 좋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수급상 좋은 모습을 띄었죠. 제우스 이제 신고가 흐름을 냈고, STI도 최근에 시세 흐름 굉장히 강합니다. 와우, 솟구치듯이. 솔브레인, 그리고 DNT도 오늘 수급 68억 들어오면서 신고가 흐름을 내주는 장비주였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칩셋 미디어, 또 가온칩스, 오늘 수급이 뭐 반도체에 굉장히 좀 집중되는 그런 흐름이네요. 인텍플래스, 뭐 기가비스 이런 기업들도 수급이 세게 들어오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뭐 주도하는 세계 업종 골고루 또 상승하면서 신고가 흐름들이 속출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중기 상승 국면을 확신하는 그런 어떤 근거로서 상당히 이제 오늘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좀 집중적인 리포팅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해보죠. 그럼 이제 미국 CPI 발표된 내용 한번 그 리포트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번 그 미국 CPI는요, 그 6월달이죠. 6월달 CPI는 전년비 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뭐 크게 우려주지 않는 수준 안정된 흐름을 보여줬고, 4, 5월달 급등했던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좀 세게 하락을 하는 어떤 부분을 보였고, 주거비도 이제 뭐 재차 좀 둔화됐다고 하는데 뭐 크게 둔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거비는 뭐 크게 변동하지 않는 부분이라 가지고 CPI가 이제 급하게 뭐 이렇게 좀 내려오진 못하는 어떤 주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 외에 이제 물가 지표들도 최근 몇 달간 빠르게 안정되는 추세고, 올해 4분기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고용은 좋은 편이라 가지고 야 이게 잘 안 꺾이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고용에 큰 둔화 없이도 뭐 디스인플레이션은 잘 진행 중으로 이렇게 좀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7월달 FMC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뭐 여행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라든지 호텔 레저 이런 물가들이 급진적으로 이제 리오픈이 되면서 급등했잖아요. 그게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이 전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가가 이제 좀 안정되는 흐름들, 그때 좀 일시적으로 세게 움직였던 게 리오픈 성격도 있었겠구나, 보복 심리, 보복 소비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공급망의 어떤 그런 폐쇄들이 결국 이제 못 샀으니까 한꺼번에 사는 과정에서 가격들이 좀 뛰었던, 신차 사려고 하는데 뭐 신차 기다리는데 2년 3년 걸리니 중고차 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뛰는,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건 아니었고, 어쨌든 지금 실차도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고차 가격도 급격하게 이제 하락하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구도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7개월 만에 최저치다라고 하면서 시장 예사치를 하회한 흐름으로 시장이 안정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성장주 강세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중에서 좀 중요 종목 리포팅 좀 볼게요. PNT인데요. 대장주, 장비 대장주죠. 고객사들의 위시리스트다 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이번 이제 2분기 뭐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마이너스 23%, 영업이익 마이너스 26%를 전망한다. 일부 매출 인식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실적이 중요하진 않죠. 장비들은 수주 모멘텀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물류 지연과 고객사들의 공장 설립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3분기 실적은 기존 추정치 대비 매출액 플러스 12%, 영업이익은 플러스 15%로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가 이제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존재하는 그런 사이클로 넘어가는데요. 국내 주요 고객사들의 미국 증설 발주가 시작되고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1년부터 기수주되었던 해외 신규 업체들의 물량들은 양산급 파일럿 라인으로 추정되며 올해부터 양산급의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된다. 동박장비도 규모가 커지고 고객사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퍼밸류에이션 자체에서 타겟 17배 적용을 했고요.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27년 평균 퍼를 이제 17배 정도로 잡고 목표 주가 92,000원입니다. 목표 주가 92,000원.
지금보다 약 한 30% 정도 높은 수준, 35% 높은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제가 이제 LG전자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기대하고 있는 커버리지를 좀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래에 대한 장기 청사진 제시를 했죠. 예, 경영 계획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2030년 매출 100조 원 달성, 2030년까지 트리플 달성하는데 30년까지 매출 성장률 연평균 7%, 30년 기준 영업이익률 7%, 기업가치 EBITDA 기준으로 7배. 그래서 2030년까지 R&D 캐펙스 포함해서 50조를 투자하겠다. 과감하게 이제 LG그룹이 LG전자 중심으로 확실히 이제 코어를 두고 청사진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이 하드웨어보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을 낼 거다. 그래서 웹 OS를 중심으로. 왜냐면 생각해보시면 이제 LG전자의 가전제품이 전 세계에 한 3억 대가 깔려 있어요. 연간으로 한 1억 대씩 팔리고, 가전제품이. 예, 그것만 보더라도 이 OS를 쥐어서 그런 것들을 다 있는, IoT든 이게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회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포텐은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지향점, 비전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B2B, 이제 지금은 B2C잖아요. 거의 가전 쪽. B2B로 성장해서 지금 수주잔고, 전장 수주잔고 100조 원. 올해 말 100조 원 목표. 2030년 전장 매출 20조 원을 이제 달성하겠다. 목표 발표하고 있고, 신사업으로는 전기차 충전 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 그래서 트렌드에 딱 맞는 분야죠. 그래서 21년 기점으로 외형을 성장하는 회사로 탈바꿈했다. 결국 핸드폰 사업부 버리면서 완전히 탈바꿈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LG 마그넷에 대한 관심도, 주목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전장 부품은 22년 기점으로 이제 IVI하고 e파워트레인이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요거 이제 두 가지 수주잔고가 급증했죠. 결국 이제 전장 부품의 주력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SDV 도입과 맞물린 이제 디지털 콕핏, CID 등 인포테인먼트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 전기차 침투 확대에 맞물린 고효율, 고신뢰성, 고출력 파워트레인 필요성 부각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TV나 이런 쪽은 중국의 추적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전장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난티 같은 또 이제 프리미엄급 이런 어떤 레저 기업에 대한 중요도는 저는 계속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아난티는 계속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확장시키고 있죠. 빌라드주도 아난티 오픈을 시작으로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분양권도 계속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안 좋은 구간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중도금도 100% 완납될 것으로 보인다. 해서 굉장히 부동산 경기, 분양 경기 침체한 상황에서도 양호한 어떤 분양 흐름을 보여주면서 브랜드 파워를 이제 어떤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강화될 고객 경험, 강력해질 팬덤에서 이 전국 이제 이 플랫폼을 갖추면서 모든 고객과의 접점을 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또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고, 고객에게 극대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아난티에겐 운영 효율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모든 서비스들이 이 팬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사실 계속 추격되고 자신만의 어떤 강점들을 강화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인데요. 콘텐츠라 볼 수 있죠. 콘텐츠 플랫폼. 그래서 이 프리미엄 콘도 이 대표적인 아난티 같은 입지를 구축한 회사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주목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난티 같은 기업은 보다 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들을 가지고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셀트론의 합병 공식화
굉장히 의미 있었고 오늘 셀트론 그룹들 장 초반부터 완전히 시장을 압도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대량 선물 순매수를 통해서 시장에는 이제 상승에 대한 확신을 또 큰 손들에게도 제공하면서 결국은 시세를 분출시키는 용기를 주게 만들었고 또 이제 우리도 거기에 따른 수익 극대화를 하는 그런 전략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주는 기회를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머물면 안 되고 또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오이면테크라든지 뭐 올릭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들이 과거에는 뭐 좋고 이렇게 유망한 어떤 종목으로 이제 많이 리포팅도 나오고 그랬지만 뭐 망가지고 안 좋아지는 흐름을 냈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든지 전략을 선회해 가지고 바꿔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시장의 변화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내 전략들도 바꿔나가고 종목들도 바꿔나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살아남고 또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매일마다 이렇게 복귀를 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가진 종목이 객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좋은 게 나타나면 그걸로 바꿔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것들만 꾹 들고 가는 그런 미련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잘못된 폭탄을 계속 껴안게 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종목 중에서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이제 낌새가 보인다든지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면 다른 걸로 더 나은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매일마다 주식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교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응해 나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셀트론 그룹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가는 종목만 갈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종목들이나 가지 않는 종목들은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시장이 주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누리는 방향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필생의 전략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비가 거세게 지금은 조금 덜한데 6시 25분쯤 됩니다. 하여튼 퇴근길 빗길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면서 심박사는 또 열심히 스터디해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